그 특징이 뭐냐면은 EU에 있는 사람들이 무지무지 꼼꼼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그리고 그 국가 간의 장벽을 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부문별로 이렇게 그 다른 것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차후에 이제 그 구체적인 안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유럽 쪽의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미국의 그 오카시오 코르테스가 한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아이디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탄소 국경세라고 해가지고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뭐 철강이라든지 정유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의 그 나온 그 여러 가지 프로덕트 수입할 때는 거기에 탄소 그 세금을 물겠다. 약간 그 보호주의 그 정책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제 그 EU에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 따로 그 생각, 옛날부터 근데 그 영국은 EU 안에 있었을 때도 좀 그 독자 그 행보를 많이 걸었습니다. 근데 그 얘가 이제 2008년에 2000년대 말에 그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할 때 영국 내에서도 약간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신경제재단이라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유사한데요. 탈탄소를 중심으로 하는 법안을 여러 번 이제 상정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름은 올려놨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더 진행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노동당이나 신경제재단에서 계속 아이디어를 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부문별 온실가스 현황을 보면은, 이거는 지난 6월 10일에 국회 포럼에 있었던 자료를 제가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모든 온실가스 현황이 내려가는 상황인데, 이 수송과 관련된 항공과 자동차 쪽에 그래프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뚝 떨어졌죠, 지금. 그런데 제가 어저께 뉴욕타임즈를 봤더니 그래프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경제 활동 그런 게 다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게 올라가고 있어요. 속도가 또. 이게 다 떨어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공항이, 전 세계 공항이 비행기 주차장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항공 쪽도 다시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동차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소비도 이제 미국도 돈을 풀었고 한국도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착시 현상에 우리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고, 만약에 이게 또 경제를 일으킨다고 하면은 어쩌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현황을 보면은 전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수송과 관련된 거는 올라가고 있다.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게 현상은 그냥 지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한 거고, 그린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린 뉴딜을 얘기하는 사람의 입장이나 그리고 지향하는 점, 그리고 국가별로 굉장히 다르다. 하나가 아니다. 근데 공통적인 어떤 구호처럼 얘기하는 거는 경제, 사회, 환경이 세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까지 해가지고 같이 엮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공통적이지만, 그거의 방법은 굉장히 다르다. 근데 그 중에 한 라인이, 그리고 또 중요한 라인 중에 하나가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미국의 미래학자, 경제학자, 사회학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은 제4차 산업혁명은 이거는 가짜다. 혁명이 아니라 그런 아직 혁명이 일으킬 만한 어떤 기반 그거는 없고, 아직은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고, 그거의 핵심은 인포메이션 디지털이다.
그 예전에 그 스팀과 그 1차가 스팀이고 2차가 그 전기였다면, 그럼 지금은 이제 그 정보 그리고 그 디지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플랫폼을 그 갖추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한계 비용이 그 0이 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투자를 하고 하면은 그린도 하고 그 산업 그 구조 변화도 하고 에너지 전환도 하고 그리고 그 불평등도 해소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맞는 구석도 있지만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EU를 포함해서 특히 이제 중국이 이분의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문을 봤더니 중국의 그 지금 경제 정책이 바로 녹색 경제, 녹색 그린 뉴딜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녹색 성장에 대해서 뭐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모멘텀이 생겼죠. 그래서 그린 그로스라는 그 화두를 선점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했고, 법제화도 했고, 여러 가지 정책도 했고, 학교에 무슨 프로그램들도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은 나온 게 4대강과 원전 뭐 이런 쪽으로 갔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기후 변화와 관련이 되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본 건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건 쭉 있고, 근데 그린 뉴딜이란 말은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확 뜬 거가 볼 수가 있고, 이제 한국 쪽에서 보면은 2008년, 9년 이때 쭉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린 뉴딜의 지금 상황을 보이면은 2019년에 제가 본 건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올 초에 여러 각 당에서 나온 것들 이제 조사를 했고 보니까 정의당과 녹색당 굉장히 적극적이고 관심이 많은데 비해서 통합당은 큰 관심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은 관심을 보이지만 구체성이나 뭐 이렇게 약간 관망하는 태도 뭐 이런 느낌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가 있고 나서, 총선이 있고 나서 확 분위기가 바뀌었죠. 자세한 내용은 이유진 박사님이 준비하신 6월 10일에 있었던 국회 포럼에서 가져온 건데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사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시민사회에서의 걱정은 우리가 다시 녹색 성장에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정책을 답습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법안도 만들고 다 통과하고 하지만은 결국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것과는 차별성 있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근저에는 이게 녹색 경제, 아까 녹색 케인즈주의라는 말도 드렸는데요. 이런 방식으로만 해가지고 서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에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을 확대한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해결 방법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 전환 그거 자체도 그렇게 해서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사회 문제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정부에서 세 가지 아이디어를, 한국판 뉴딜이란 말이 판이라는 게 조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기에는 좀 그 거치는 표현 아닌가라는 느낌도 드는데 대안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한국식이라고 했었을 것 같은데 한국판 뉴딜의 그 세 가지 요소가 그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이제 그 그린 뉴딜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보니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연결이 돼 있고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생태계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뉴딜은 뭐 지금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추진을 하되 그 이제 디지털을 중심으로 하니까 비대면 관련된 산업을 육성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생태계를 그 새로운 생태계를 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에서도 그 녹색 산업과 관련된 생태계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산업만 육성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우리가 그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포용성에 대한 그 관심도 크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디바이드 이런 그 기술 격차에 관련된 얘기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려 한다고 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산업 구조를 바꿀 때 생기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것들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디지털 뉴딜에서는 이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로, 항만, 건축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럭처에 대한 그 디지털화를 추구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 그린 뉴딜에서도 그런 그것과 같은 그 방법을 하겠다. 그래서 이게 그 부처마다 조금 그 관심은 다르겠지만은 그 일맥상통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제가 그 이제 시사점 말씀드릴 그 순간인데요. 그린 뉴딜 제 생각엔 그린 뉴딜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경험을 되새겨서 녹색 성장처럼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법제 그 측면에서의 그 문제인데, 그러니까 상위법과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별법과 기본법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 여러 가지 정책의 그 정합성 문제,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에너지 기본 계획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바꾸는 문제와 이 녹색 성장을 하는 그런 어떤 기본법의 그런 문제, 이런 그리고 그 원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이 연결고리들이 다 보이면서 이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고 이거를 하자라는 그런 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그랬던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그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 아이디어가 잘 수용되고 할 수 있는 시가 있고, 시나 뭐 군이나 뭐 아니면 지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방도 있고, 그리고 또 지방 자치 내에서 또 추구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제주도인데, 그런 그런 관련성 같은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 시나리오 이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그래도 법제연구원 쪽에 이슈 페이퍼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하나는 그냥 지금 있는 녹색성장 기본법을 유지를 한 가운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아마 어쩌면은 특별법의 형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다시 쓰는 방법, 아니면 완전히 새롭게 쓰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린 뉴딜이라고 할 때 그린 없는 뉴딜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그리고 또 그 정책은 굉장히 인기가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풀고 여러 가지 사회 정책을 하는 인기가 있는 그런 정책인데, 그런 정책만 하고 결국은 그린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여러 군데서도 보이고, 저도 사실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그레타 툰베리라고
환경운동가죠. 그 분이 그 얘기한 그 2019년에 그 가을에 얘기한 그건데요.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막 나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을 때 그 포브스의 매거진과 그 인터뷰한 건데요. 물론 지속 가능하게 변형된 세계에는 새로운 혜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녹색 일자리나 새로운 비즈니스, 녹색 경쟁 성장을 위한 기회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비상 상황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비상 상황이 아니라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저는 이런 그 위기의 그 측면을, 그러니까 그린 뉴딜 얘기할 때 잊고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그거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답습하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갔던 길을 다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을 좀 더 새겨 듣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